보통 두렵고 불안하면은 시나리오를 많이 짜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야지.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미리 아무리 생각해도 막상 그 상황에서 내가 감정이 편하지가 않으면 미리 준비한 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냥 머리 하얘집니다. 심리학 저서나 처세술이나를 접하는 게 오히려 머리만 더 복잡해지고 그러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라고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고, 심리책과 심리 유튜브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초에 2월 정도에 올린 거, 심리책과 심리학 강의에 빠진 분 보세요, 이렇게 설명돼 있고, 물론 머리로 아는 게 도움되는데 그거를 계속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게 마음으로 이해되는 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수용되는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가장 시간 효율적인 거는 1:1 대면 상담이죠. 몇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1, 2년 이상 했을 때 내 생각과 감정이 상대방에게 수용되고 그 경험을 계속 하다가 그게 나 자신에게도 수용되는 경험을 하면은 여기 김창범님이 쓰신 자존감 향상이 저절로 되는 거죠. 처세술도 내가 편해지면 저절로 되는 거고, 내 말을 상대방한테 할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그 표현도 내가 힘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고, 내가 편해지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건데 내가 편해지는 게 어려운 거고 내 마음에 힘 빼는 게 어려운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수용받는 경험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상담이라는 거는 내 마음의 흐름을 이해하고 나의 심리를 막 머리로 분석하고 이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수용받는 경험을 꾸준히 하는, 그게 진짜 소중한 경험인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후반에 말씀하신 저는 저라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가짐으로써 저의 과제에 충실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해나가고 싶은 마음이 우선 있고, 그거 이외에도 말도 잘하고 싶고 소통에 있어서 원활한 소통이 되길 마음도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소통을 아주 원만하게 하고 싶다, 또 말도 잘하고 싶다. 본인이 이런 마음 가지는 거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이게 이제 자칫 여기에 너무 힘을 줄 수가 있어요. 나는 말을 잘하고 싶으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더 불안하고 관계하는 게 부담스럽고, 그러다가 두려워지고 피하고 싶고, 그리고 소통에 있어서 원활한 소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이해되는데 또 여기에 너무 힘을 주면 소통이라는 거는 원활하기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삐걱삐걱 되는 것도 많고, 그 삐걱대는 거를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좀 개선하는 경우도 있고, 삐걱대지만 그냥 그걸 그대로 견디면서 그냥 지나게 되는 것도 있는데, 내가 원활한 소통이라는 것에만 힘을 자꾸 주면은 역시 기준이 높고 기대가 높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내 말에도 신경 쓰고 상대방의 말에도 신경 쓰고, 말뿐만이 아니라 표정이나 어떤 리액션이나 그 분위기에도 너무 신경을 써서 오히려 긴장되고 예민해지고 부담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면 두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또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데 현실은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너무너무 간절한 거 저도 이해되는데 방법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편한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거를 꾸준히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수용받는 경험 꾸준히 하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상담 꾸준히 하시는 거 저번에도 권유드렸고,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부딪히는 거긴 한데, 그래서 아마 경제적인 이유도 있으실 수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쿠팡 알바도 준비하실 수 있는 건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보다 매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잘할 거예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응원과 격려 드리는 거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좌절하고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구나 라는 식으로 이게 악순환되면은 더 힘들어져요. 다음번에 도전하기 더 힘들고, 왜냐면은 또 한 번 상처를 받는 거라서, 자신감이 더 떨어지는 거라서. 그래서 준비는 하되 마음의 편안만 준비하세요. 근데 보통 두렵고 불안하면은 시나리오를 많이 짜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야지, 저런 상황이 되면 저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그걸 미리 생각해야지 좀 그 상황이 됐었을 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거고,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미리 아무리 생각해도 막상 그 상황에서 내가 감정이 편하지가 않으면 미리 준비한 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냥 머리 하얘집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 머리로 안 했어도 내 마음만 그 상황에 편하면 그 상황이 캐치될 수 있고, 거기서 내 나름대로 내 표현을 할 수 있고, 아주 완벽하고 소통을 아주 잘하고 말을 아주 잘하고 이러지 않더라도 그냥 적당하게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고, 쿠팡 알바 하는데 별 무리 없는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 방에 극복하려는 마음보다는 그냥 계속 시도해보고 적응해보고 천천히 이렇게 다가가는 측면으로 알바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 기술이나 대화법, 심리학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제가 다른 사람에게 벽을 쳐놓고 다른 사람들만 끌어당기기 위한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됐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꽤 오랫동안 이런 고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은 특히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수밖에 없어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머리로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스스로 변하는 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됐다. 내가 도망 다니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본인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거죠. 발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신 거죠. 근데 내 마음을 잘 이해하기 위한 것 같잖아요. 심리학이라는 게. 근데 표현하신 거는 그게 오히려 벽을 치는 행동이었던 것 같다. 내 마음이랑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외면하고 무시해오는 그런 거였다. 이런 식으로 되게 아이러니한 경험을 하신 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상담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원한 게 뭐냐라고 치료자가 물어봐서 뭐 생각 없이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바로 사랑받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뱉는 나를 보면서 놀랐다. 이게 내가 진짜 바라는 거구나를 깨닫고 울었다. 사실은 뭔가 두려웠던 거고 그래서 도망친 거다라는 통찰을 하신 거고, 근데 그거를 내가 계속 외면하고 부정해서 너무 외롭고 쓸쓸했던 것 같다 하고 이해하신 거고, 그러면서 조금씩 뭔가 편해지고 마지막에는 세상이 왠지 갑자기 내 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딱히 변한 건 없어도 뭔가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가오는 느낌이 들고 이제 이런 표현을 해주신 건데, 요즘에 유튜브가 굉장히 어떤 심리 관련된 콘텐츠가 많잖아요. 심리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라는 게 이제 자기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뭐 전문가도 있고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초창기 때는 자극적인 주제 위주로 많이 있다고 비판도 받고 했었던 콘텐츠들만 주로 있고 이제 이랬을 수 있지만, 최근 트렌드는 좀 각 분야의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자기 개발하는 데 도움되는 그런 유튜브 콘텐츠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심리 분야, 뭐 정신의학 분야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면은 이게 겹치죠. 제 구독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정신과 선생님들 구독하고 또 심리 선생님 구독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내가 그 부분에 관심이 있고 그거를 더 알아가고 싶고, 심리, 내 마음의 힘듦을 내가 잘 이해하고 싶고, 이런 것 자체는 너무 자연스럽고 좋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각자 스타일대로 또 잘 얘기를 해주는 거, 저도 저만의 색깔이 있는 거고 또 다른 분들도 또 각자 색깔이 있는 거고, 색깔이 다르면 이것저것 취합하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자기한테 맞는 분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다 너무 바람직하고 좋고, 저는 유튜브라는 그런 플랫폼이 굉장히 좋은 점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축이 있어요. 근데 반대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사연에서 표현해 주신 그거예요. 인간관계 기술이나 대화법, 심리학 이런 거를 공부 이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발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심리 유튜브라는 것도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발전이라는 것 자체는 좋은 건데, 자기 개발이라는 것 자체는 좋은 건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부분들이 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심리학이나 화술 같은 것들보다는 지금 현재에 충실하면서 앞에 있는 것들을 즐겨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거를 너무 이해하고 응원을 드립니다. 머리로 나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 스스로를 외면하는 거였다는 걸 깨달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방어기제에 대한 얘기들을 종종 드렸는데, 방어기제는 내가 뭔가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거를 그대로 직면하고 마주하기에는 너무 이게 벅차고 압도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마음에 좀 벽을 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의 방향성이 있는 게 이제 방어기제. 사람마다 주로 추구하는 방어기제들이 좀 다 다르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기도 하고 한데, 이런 방어기제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방어기제가 오늘 사연에서 표현해 주신 바로 이 내용이에요. 지식화라고 하죠. 지성화라고 하기도 하고 이론화라고 하기도 하고, 이 머리를 자꾸 써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축이 있다. 한 가지 축은 이성으로 생각하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뭔가 구축하는, 체계를 만드는 이런 축이 한 가지가 있고, 반대축은 상반된 느낌으로 생각이 아닌 감정, 느낌, 본능,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고,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고 갈등이 심리적으로 많아지고 하면은 이 감정적인 힘듦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 나름의 방책들을 세우고 그게 방어기제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식화인 거예요. 사람은 감정과 생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기는 참 힘들어서 내가 감정적인 거를 좀 덜 느끼고 좀 줄이고 외면하고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거, 바람직하진 않아도 우선은 내가 임기응변으로 좀 외면할 수 있는 중요한 잘 되는 방법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강박 장애에서는 생각을 자꾸 곱씹는 식으로, 그래서 스트레스 이후에는 강박증이 확 시작되거나 다시 도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내가 나름대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생각을 돌리는 거여서, 그래서 똑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고 거기에 집착되고 빠져있는 동안에는 이 감정은 덜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영상에서도 제가 예전에 많이 다룬 게 있는데 걱정과 불안, 이게 역시 비슷해요. 걱정이라는 거는 생각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뭐가 일어날 것 같다, 염려, 우려되는 그 상황 내용을 내가 머릿속에서 돌리는, 요게 이제 걱정이죠. 근데 상반되게 그 이면에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감정, 두려운 감정, 공포의 감정. 그래서 걱정이 많은 이유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면에 불안이 있는데 내가 불안을 외면하느라고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런 거를 강의에서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걱정과 불안은 같이 움직이지만 사실은 시소 같은 관계다. 생각 좀 내려놓고 감정을 보려니까 죽을 지경이다. 진솔한 표현이신 거예요. 되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괴롭지만 근본적으로 그거를 추구하는 게 내 마음을 헤아리는 거여서, 내 마음을 수용하는 거여서, 저도 이제 영상에서 제일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머리 따로 감정 따로다. 그리고 핵심은 결국 감정이다.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 라이브 상담 때도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패턴에 대해서 분석하고, 어떤 성격 패턴이나 성격 성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뭐 병에 대해서 강의하고,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굉장히 두서없는 것 같지만 이것저것 돌려가면서 좀 여쭤보고 한마디라도 더 본인 감정을 표현해 보실 수 있도록 자꾸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 컨셉을 제가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힘든 거를 머리로 해결하려는 그 경향, 그게 도움이 되는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실패하게 될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식화가 방어기제처럼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가 뭔가 고통스럽고 뭔가 불편한 이런 생각이나 상황 관련된 감정,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해하면 왠지 해결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해를 막 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래서 심리 용어 같은 걸 막 공부하고, 정의, 막 이론적인 개념 이런 거를 막 이용하고, 그래서 유튜브 영상들을 이제 계속 이것저것 보면서 구축을 하는 거죠. 머리를 굉장히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은 임시방편적으로 내 마음이 이해되면서 편해지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내가 실제 나의 삶에서는 머리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많거든요.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으셨던 분이 심리학 책 보고 막 머리로 뭔가를 나를 이해해서 뭔가 이해된 것 같지만 다시 그 상황으로 들어가면 머리는 우선 다시 굳어버려요. 그리고 감정에 바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책을 열심히 보고 나를 이해했고 저 사람의 마음도 이해했고 이 상황을 다 나름대로 파악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에서는 좌절되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으로 다시 스트레스를 악순환되는 패턴으로 발산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그게 뭐 상대방한테 화를 내는 방식이든 아니면 도망가는 방식이든 내 안으로 숨어버리는 방식이든 뭐가 됐든지 결국에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악순환의 패턴이라는 걸 내가 너무 알면서도 잘 안 돼서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준비를 했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똑같은 거, 이게 진짜 좌절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원인을 내가 아직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파고 또 파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좌절의 연속이고 자기 혐오의 반복이죠. 사람은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이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라서, 구독자, 어떤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는 알아요. 책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면은 좋죠. 이해도 잘하게 설명도 해주고, 더 좋은 거는 어떤 구체적인 해결 방안까지 딱 설명해주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이게 내가 준비된 느낌을 받아요. 지식이 채워진 느낌. 그래서 막 내가 힘들었던 것들을 다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악순환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지식과 방어기제만 더 충족
충족시키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두서가 없을 수도 있고 기승전결도 없을 수 있고 뭔가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고 결이 좀 다르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을 표현하거나 불만을 표현하시는 그런 댓글들도 있어요. 당연히 그런 거 이해하고 근데 제가 추구하는 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이유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개인적으로 할 때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하셨던 분들이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걸 알게 된 분들도 있고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은 영상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래라 저래라 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는 경향이 있지만 가급적 상담을 하시는 분은 머리를 채우기보다는 지금까지 머리를 채웠던 행동들보다는 내 마음에 집중하고 그냥 현실을 그냥 지내고 이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 영상도 이제 안 보는 게 좋고 다른 심리 영상이나 책도 안 보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사연 주신 톤톤님이 딱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해가 되고 또 응원드리는 마음이 들고 그냥 현실에서 내가 마음에 집중하고 현실을 살고 이거를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럼 힘들 때 굳이 처세술 화술에 집중하기보다는 저의 감정에 저의 마음에 초점을 두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게 왜 그런지를 지금까지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처세술, 화술이 도움될 수 있지만 이거는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머리를 채우고 말로 하는 연습을 하는 거지만 평상심에서는 그게 되지만 내가 심리적으로 특히 취약해지는 그 나만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안 통하거든요. 처세술, 화술 열심히 공부했고 익혔지만 내가 특히 행동이 굳어지고 말이 안 나오는 그 대상의 유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건 다른데 상사일 수도 있고 나보다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나의 경험과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내가 힘든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유형이. 근데 그 유형 앞에서는 안 통해요. 그게 무의식적인 자동 반사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고 그래서 머리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좌절이 되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좌절이 돼서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책에 더 집중하고 그 이면에 있는 감정보다는 또 머리에 집중하고 자꾸 행동에 집중하고 저는 그것의 부작용을 너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는 팁이나 처세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에 대한 답을 거의 안 드리는 거죠. 그게 답답하고 힘든 거 이해되고 그게 아쉽고 저의 유튜브의 단점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로 지식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근본적인 나를 가리고 있는 그런 행동을 다 배제한 채 그 이면에는 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접근하시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항상 강조드리지만 가장 시간 효율적인 거는 상담이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막 얘기하는 거다. 그게 배우자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너무 좋은 거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또 그게 안 되고 친구도 그게 안 되는 경우 많고 그럴 때는 나 혼자라도 내 말 들여다보기 위해서 감정일기를 막 갈겨 써라라는 표현을 드리는 게 그래서고 책 보는 것보다 감정일기 쓰는 게 훨씬 더 도움되는 경우가 많고 책을 1년에 뭐 심리학 책을 100권 봤다, 자기계발서를 100개 봤다, 뭐 매일 보면서 막 SNS 올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본인이 이제 그런 경험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 근본적인 부분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라는 거. 겉으로 나 스스로 포장하고 있는 거라는 거. 되게 공허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감정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감정이 자꾸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려워요. 네, 어려운 거예요. 제가 쉬운 거를 얘기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상담을 해도 바로 집중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 감정을 인식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 세팅이 필요하고 편안함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감정을 들여다보지 못했던 거는 외면했던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이유, 나의 성격, 내가 가진 기질과 뭔가 맞물려서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지 못했던 억눌렀던 아니면 지식화로 머리로 채웠던 또 다른 뭔가의 방어 기제로 나름대로 임시방편처럼 해결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안에서 쌓여 있었던 그 이유가 있는 거라서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쉽게 되겠어요. 패턴이 이미 됐는데 지금까지 내가 그런 이유로 못했지만 그런 것과 다르게 억압하지 않아도 지식화로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다 보면은 점점 마주하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상담을 하든 누군가한테 말로 표현을 하든 감정일기를 쓰든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그만큼 오랫동안 20살이라고 쳐도 20년이 쌓인 거고 30살이면 30년이 쌓인 거라서 뭐 그만큼의 시간까지는 너무 이게 긴 시간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해도 1, 2년이 걸리는 거고 최소. 지식화가 방어기 질환의 충격이네요. 지식화에 계속 목말라고 계속해서 알아가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그게 충격되지 않아서 공허함에 미칠 것 같아서 괴로웠거든요. 네, 아주 진솔한 표현 잘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무의식은 알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무의식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공허함으로 확 밀려와요. 우울함으로 밀려오고 외로움으로 밀려오고. 외로움이라는 거는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친한 사람이 없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죠. 외로움은 나와 남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나의 관계에서 찾아오는 거라서 지식화를 하면 할수록 나로부터는 멀어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걸 사연에서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중요한 건데 근데 오랫동안 우리는 이 중요한 감정에 대한 교육을 안 받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좀 받아요. 저희 아이들 키우다 보면 학교에서도 좀 배우고 근데 지금 어른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아이들은 배워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부터 나옵니다. 감정을 여러 가지로 스케치북에 쓰고 관련된 감정의 그림을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표현해보고 그런 감정 느낄 수 있는 거다라고 해주는 거를 배워요. 근데 저희들은 그런 걸 안 배웠죠. 감정일기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방법을 항상 궁금해 하시는데 방법도 물론 알면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막 하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 감정에는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냥 막 갈겼어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욕을 해도 된다. 무슨 표현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심의가 없습니다. 감정에는. 심의는 사회 안에 있는 거죠. 말씀 나온 김에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의 라이브를 참여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제 구독자분이 제가 자기 감정은 100% 타당하다고 해서 화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제가 되게 충격을 먹었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은 아까 이제 생각 따로 감정 따로라고 이 두 가지 축을 말씀드린 건데 생각과 감정 이런 게 마음이라고 치면 속에 안에 있는 거죠. 내면 안에 있는 그것과 중요하게 구분되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 안에서 감정이 뭔가 여러 가지 힘들고 생각이 아주 부정적이라고 해서 행동이 꼭 그렇게만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일치할 필요도 없고 일치하는 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서 내가 사회생활 하려고 하면 내 감정대로 막 하면 안 되지 않냐? 당연히 안 돼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억누르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는 얼마든지 자유로워도 돼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속에서 자유로운 사람일수록 행동이 더 바람직해지고 마음속에서 많이 억눌러 있고 통제되어 있는 분일수록 궁극적인 행동은 결정적인 순간에 터지거나 도망가거나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는 경우들이 진짜 많습니다. 문화나 사회적 인식 이런 걸 아무 상관없어요. 감정을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해보는 거. 이게 또 언어가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주일 수도 있고 몸의 움직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일 수도 있고 말을 유창하게 하냐 글을 문학적으로 쓰냐 작품을 아주 예술적으로 완성하냐 이런 개념이랑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에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그 수단이 모든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일기를 글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표현해 보시는 거. 근데 이 감정의 자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배우질 않죠. 감정의 통제만을 배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그게 우울증으로 나타나든 뭔가 여러 가지로 터지는 분들을 저는 직업적으로 계속 만나보니까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오히려 자유하지 못한 경우에 있는 게 진짜 많아요. 늘 말씀드린 대로 엄격한 초자가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고 나를 그런 잣대로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있는 거고 나를 끊임없이 통제하고 채찍질하고 그런 존재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거고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고 걷기도 신체적인 운동이라는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운동의 중요성은 제가 이미 많이 강조드렸는데 걷기는 또 다른 측면에서 내 무의식이 걷다 보면 막 올라온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예술가, 작곡가도 그렇고 걸을 때 악상이 떠오르는 경우도 많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걸을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걷기는 정말 추천을 드리는 심리적인 트레이닝, 멘탈 관리 방법이죠. 오늘은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평소에도 두서가 없었지만 더더욱이 두서가 없었던 느낌이 좀 들어요. 하지만 좋은 사연 주셔서 감사하고요. 톤톤님 응원드립니다. 상담 꾸준히 받으시고 본인 현실을 꾸준히 살면서 본인의 마음에 집중하는 과정을 하시도록 그게 진짜 새로운 삶이에요. 그거를 꾸준히 지속해 나가시면서 앞으로 쭉쭉쭉 본인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시도록 응원드립니다. 선생님 영상 덕분에 정말 많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조금 더 용기 내서 부딪히고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고 싶어요. 네, 응원드립니다. 톤톤님.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뭘 우려해서 드린 말씀인지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감정에 집중하시도록 저는 계속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 또 구독해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머리를 채우기보다는 나 자신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여러분들 되시도록 응원드리고 조금이라도 도움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